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자유아시아 방송, 저희 RFA 한국어 서비스 기자들이 만드는 생생 토크입니다. 노정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본을 최근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도쿄하고 오사카 다녀왔습니다. 어떤 취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였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제1조선인 총연합회라고 해서 조총련이라고 하죠. 네. 오늘날 그 조총련의 현 주소를 좀 취재해 보기 위해서 좀 다녀왔고요. 네.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이 납치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있어서 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납치자 문제는 사실 일본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일본이 납치 문제가 40년 넘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일본 정부가 사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북한 인권 주간을 맞이해서 일본 정부가 주최해서 이 납치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또 연계해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거든요.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초청하고요. 또 일본 정부 관리들, 또 미국, 일본, 한국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들 한 500여 명이 참석한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500여 명씩이나. 그렇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한 일본 정부의 어떤 납치자 문제에 대한 어떤 일본 정부의 반응도 취재하셨을 거고요. 네네. 또 납치 피해 가족들도 직접 만나보셨죠? 예,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이제 납치 피해자는 17명입니다. 그러니까 17명이 네. 북한에 의해서 이제 북한으로 납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납치로 추정되는 한 800여 건의 사례가 있는데, 근데 지난 2002년에 한 5명의 납치 피해자가 일본으로 돌아온 이후에 네. 추가적으로 일본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납치 피해자분들, 또 일본 정부는 아직도 납치 피해자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하루빨리 이 납치 피해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 납치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울러서 역시 북한에서 이 납치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그 인질 외교라든가, 또 아직도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유린 사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그 개선을 요구하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촉구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제를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어린 세대들은 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일본 정부가 이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장문 대회를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전국에서 한 4,500여 편의 이 장문이 이제 공모가 됐는데, 네. 그 중에서 6명의 학생이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선정이 돼서 이날 행사에서 또 표창을 받는 그런 행사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납치 피해 문제가 이제는 일본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제는 뭔가 좀 계몽의 느낌으로 네. 좀 다가오는 그런 행사였다라고 좀 전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 측의 입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납치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 일본 출장에서 이제 조총련 고위 관계자를 좀 만나서 납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조총련, 결국 이제 북한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북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약속한 대로 납치자의 명단을 이미 일본 측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남아있는 생존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이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생존자가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생존자가 더 이상 없는데, 그럼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되돌려 보내야 되는 거냐. 결국 일본 정부가 이 납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좀 북한 측의 주장입니다. 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이나 또 일본 정부 관리에게 이런 조총련, 북한의 입장을 물어봤더니 일본 측에서는 아니다. 아직 북한에는 생존자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팽팽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 납치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느낀 생각이었습니다.
예,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이 납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의 일본 정부나 또는 일본 국민들, 시민들의 생각이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도쿄 올림픽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축제이잖아요. 그렇죠. 역시 이제 평화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아마 북한이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측도 이제 환영은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납치 문제가 사실은 좀 많이 해결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납치 피해자 가족이나 이제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북한의 참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우선은 납치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이 좀 당당하게 올림픽에 참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이제 첫 번째였고요. 또 특히 납치 피해자 가족의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네. 또 인권 유린국으로서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 국가의 어떤 지도자가 일본 시내를 마음껏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피해자로서 좀 불편하다 이런 입장도 좀 나타냈거든요. 네. 어쨌든 납치 피해자 문제 어떤 진전을 좀 보일 때 더 많이 환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018년의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에도 제작하는 우리 홍알벗 기자 그리고 저 모든 RFA 자유아시아 방송 뉴스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